사우디 1700억 괜히 포기했다. 맨유 바르샤도 원하는 손흥민. 토트넘 10년 헌신의 결말? 종신 계약 아닌 1년 연장 옵션 발동. 토트넘에 10년을 헌신한 손흥민이지만 올 시즌 종료 전까지 만족할 만한 재계약 제안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4일 한국 시각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올 시즌 이후에도 그가 팀에 계속 머물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토트넘은 손흥민과 2021년 내 새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료는 7개월 후로 예정됐다. 구단은 1년 연장 옵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옵션 발동을 통보하기만 하면 되며 우리는 토트넘이 그럴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직전 여름 이적 시장에서부터 꾸준히 손흥민 재계약 관련 소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다만 지난 겨울 당시 손흥민에게 기존의 30대 이상 선수들에게 고집하던 재계약 원칙이 아닌 파격적인 계약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이번 여름에는 꾸준히 손흥민과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쏟아졌다. 영국의 풋볼 트랜스퍼는 토트넘은 현재 주장 손흥민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손흥민은 팀 내 최고의 수입원이며 2025년까지 계약이 유효하다. 아직 새로운 계약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손흥민도 인정했지만 토트넘은 2026년까지 그를 유지하기 위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그가 자유계약으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손흥민 또한 아직 재계약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카라바흐 FK와의 유로파리그를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재계약 관련 질문을 받자 아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이 내년 여름 만료되고 계약 기간이 약 9개월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은 선수와 계약이 1년 정도 남기 전에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라면 더욱 그렇다. 일부 소식에서는 토트넘과의 빠른 이별까지도 점쳤다. 영국의 컷오프사이드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경력이 곧 끝날 것으로 보이며 구단은 그의 후임자를 찾았지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손흥민은 32세이며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기에 올 시즌 이후 팀과 이별하는 것이 타당한 시점일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었다. 다만 이번 옵션이 발동되면 이별 시점은 최소한 2026년 여름까지 미뤄질 예정이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에서는 명실상부한 리빙 레전드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전망이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작성한 업적과 평가들을 고려하면 구단 역대 10위 안에 포함되는 레전드라고 평가받아도 손색이 없다.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416경기를 치렀으며 토트넘 통산 득점 수도 165골로 역대 순위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토트넘 통산 도움 순위에서도 크리스티안 에릭센 바로 다음인 2위로 엄청난 기록을 보유했다. 토트넘은 그간 위고 요리스나 핵심 선수들도 30세가 넘으면 단호하게 재계약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만 케인의 사례를 고려하면 토트넘이 그런 원칙을 고수한 것도 아니었다. 지난 2023년 여름 당시 토트넘은 케인과의 계약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재계약을 원하며 계약을 위해 노력했다. 손흥민에 대한 대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해리 케인의 경우 계약이 1년 남은 시점에서 토트넘이 그를 붙잡기 위해 재계약을 곧바로 시도하는 등 여러 노력을 쏟았었다. 반면 손흥민에게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손흥민의 애정과 대조되기에 더욱 실망스럽다. 더욱이 손흥민은 토트넘 잔류를 위해 엄청난 제안도 거절한 바 있다. 미국 CBS 스포츠 벤 제이콥스 기자는 지난해 여름 당시 손흥민의 제안에 대해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아리티아드로부터 4년 동안 매 시즌 3천만 유로, 약 433억 수준의 연봉이 포함된 계약을 제안받았다라며 무려 총 연봉 1,700억이 넘는 제안을 받았었다고 밝혔었다.
손흥민은 이를 거절하고 토트넘에 잔류했다고 알려졌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다면 다가오는 2025년 여름 토트넘이 재계약 대신 손흥민의 사우디 판매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 언론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당시 손흥민이 2025년에 매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때 손흥민은 33세가 된다. 그 나이대 선수에게 장기 계약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으며 사우디에 매각해 이적료를 벌 수 있는 기회가 매력적일 수 있다. 손흥민도 높은 급여를 받을 위양이 더 생길 수 있다. 그의 가치 측면에서 부진한 시즌이 있었음에도 1억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손흥민을 1억 파운드, 약 1,700억 원에 사우디에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도 등장한 바 있다. 사우디 외에도 여러 관심이 있다. 스페인 언론에서는 바르셀로나는 공격진 보강을 시도할 것이다. 한지 플릭 감독이 선택할 선수는 매우 명확하다. 몇 가지 주요 조건이 데쿠의 스인을 받았으며 공격진의 경험, 야말, 차별화된 재능이 조건이다. 그중 하나가 토트넘 스타 손흥민이다라며 바르셀로나행 가능성을 전하기도 했으며 맨유, 바이에른 뮌헨 등 손흥민의 계약 상황에 빅클럽이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토트넘 레전드로 남고자 10년을 헌신한 손흥민에게 토트넘은 재계약을 망설이며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다. 이번 결정 이후 팬들이 원하는 종신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2. 토트넘 결정은 명백한 실수. 토트넘, 선과 결별 징후, 충격적 재계약 유턴, 영매체, 선, 토트넘에 꼭 필요한 선수. 축구 전문 매체 하드태클은 7일, 이하 한국 시각,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 오퍼를 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극적으로 유턴했다. 재계약 의사가 없는 방향을 설정했다며 토트넘은 올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이적시키면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내년 여름 손흥민을 이적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 이적료도 나오고 있다. 토트넘 뉴스는 유럽 명문 구단들은 손흥민의 영입을 원한다. 사우디 명문 클럽들의 러브콜도 있다. 약 5천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이 결별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축구 전문 매체 TVR은 토트넘은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에게 재계약 오퍼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재계약 의사가 있었지만 최근 극적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9시즌을 보냈다. 해리 케인과 환상적 다이내믹 듀오를 활약했다. EPL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현지 매체들의 손흥민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토트넘에서 417경기에 출전, 165골, 87도움을 기록했다. 하드태클은 주급 19만 파운드를 받는 손흥민은 9시즌 동안 토트넘과 함께했다. 올 시즌 부상 이슈가 있지만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손흥민에게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겠다는 플랜은 토트넘 팬에게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일부 팬은 손흥민의 경험과 여전한 경기력이 토트넘에 꼭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팬이 많다. 단, 토트넘은 연장 옵션을 사용해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충분한 이적료를 얻으려 한다며 손흥민이 내년 여름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징후는 분명하다. 토트넘이 정말 손흥민에게 재계약 오퍼를 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팀을 떠날 경우 이적료 5천만 파운드 안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의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국 토트넘은 5천만 파운드를 써야 한다며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그를 영입하기를 열망하는 사우디 명문 클럽들,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유럽 명문 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3. 맨유. 도대체 이 선수 왜 팔았나? ATM에 이어 뮌헨 상대로도 맹활약. 벤피카는 7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 리그 페이즈, 조별리그, 4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0에서 1로 패했다. 뮌헨이 완전히 압도한 경기였다. 점유율은 74에서 26으로 뮌헨이 주도했고, 전체 슈팅 숫자는 24에서 1로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였다. 전반전을 0에서 0으로 마무리한 양팀. 다급해진 뮌헨이 마이클 올리세를 빼고 르로이 사네를 투입하며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줬고 곧바로 득점이 터졌다. 후반 22분, 해리 케인이 머리로 내준 패스를 자말 무시알라가 머리로 해결하며 리드를 잡았다. 이날 경기의 유일한 득점이었다. 나름대로 끈끈한 수비력으로 뮌헨을 상대한 벤피카. 그 중심에는 측면 풀백 페르난데스가 있었다. 이날 좌측면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페르난데스는 B클럽 뮌헨을 상대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풀타임을 소화한 페르난데스는 벤피카 선수 중 가장 많은 70번이 볼터치를 기록했고 이외에도 가로채기 1회, 태클 3회, 지상경합 성공률 67%, 9회 중 6회, 공중경합 성공률 75%, 4회 중 3회, 드리블 성공률 50%, 4회 중 2회 등을 기록했다.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2차전에서도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찬사를 받은 페르난데스다. 당시에도 풀타임을 소화한 페르난데스는 볼터치 99회, 패스 성공률 96%, 77회 중 74회, 키패스 1회, 롱패스 성공률 75%, 4회 중 3회, 지상경합 성공률 100%, 8회 중 8회, 드리블 성공률 100%, 4회 중 4회, 클리어링 2회, 가로채기 4회, 태클 3회 등을 기록했고 매체는 그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8.2점을 부여했다. 이와 동시에 벤피카 역시 아틀레티코를 4에서 0으로 꺾으며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페르난데스의 활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분노하고 있다. 올 여름 이적 시장에 그를 단돈 600만 유로, 약 90억 원로 매각했기 때문. 메뉴 소식을 전하는 유나이티드인 포커스는 메뉴 팬들은 올 시즌 페르난데스의 활약상을 보고 분노했으며 그를 재영입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뮌헨전을 지켜본 메뉴 팬들은 당장 그에게 달려있는 바이백 조항을 발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보도했다.